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간병사인 줄 알고 고개를 돌린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방금 전까지 자신도 못 알아보던 기석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보다 낯선 남자를 더 반가워하는 남편을 보며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 지팡이를 짚고서도 은주는 매일 아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기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기석은 몇 해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엔 얼굴도 잘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은주의 마음은 하루하루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복도 끝 302호. 익숙한 노크 소리와 함께 은주가 문을 열면 기석은 언제나 멍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다 가끔은 거기 누구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은주는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나예요. 여보.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석은 은주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기석이 좋아하던 음악이 담긴 라디오를 꺼내어 틀었습니다. 오래된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죠. 여보, 이 노래 기억나세요? 우리 신혼 때 자주 들었던 노래. 기석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잠시 무언가 스치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공허한 표정이 되었어요. 은주는 기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언제부터인가 기석의 손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간병사인 줄 알고 고개를 돌린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은주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병실을 잘못. 말을 잇기도 전에 기석이 갑자기 그 남자를 보며 손을 들었어요. 왔어? 기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도 못 알아보던 기석이 낯선 남자는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제가 방해가 되나요? 남자는 은주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남편 아는 분이시면 들어오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석은 그 남자가 앉아 눈에 띄게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지어 입가에 미소까지 번졌습니다. 은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매일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응하다니요.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어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이었어요. 기석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습관처럼 말이죠. 은주는 2시간 정도 병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기석 곁에 앉아 있었고
기석은 평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석이 그 남자를 보며 지었던 미소,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석이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는 사이 같은데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왔어라고만 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중에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기석은 왜 그 사람만 기억하는 걸까요? 치매에 걸려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서글펐어요. 다음 날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올까 싶어서였어요. 병실 문을 열어보니 기석은 혼자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어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은주가 물었지만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실망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에게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거든요. 오전 내내 기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손을 잡아도 이야기를 해줘도 무표정했어요. 평소의 기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남자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기석의 얼굴이 변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왔어. 기석이 말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왔어라고 했던 것처럼 마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거든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은주에게 조용히 인사하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석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기석은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은주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가끔 오는 낯선 사람에게 더 좋은 반응을 보이다니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박재우라고 합니다. 박재우. 저는 은주예요. 기석이 아내고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처럼 말이죠. 그 표정이 은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기석이와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학교 같이 다녔었습니다. 어느 학교요? 고등학교. 오래전 일이라. 재우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죠.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재우는 거의 매일 왔고 기석은 재우가 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 은주에게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은주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은주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기석이가 원래 이랬나요? 어느 날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엔 활발했어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이렇게 됐죠. 힘드시겠어요. 매일 오시는데 괜찮아요. 은주의 대답에 재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부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은주는 재우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와서 오후 3시까지 있다가 돌아갔어요. 기석과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석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재우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라고만 했거든요. 오래된 친구라면서 왜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서 기석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재우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편지들을 뒤져봤지만 박재우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기석이 고등학교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공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지읒지읒나는 이니셜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지읒지읒, 재우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은 점점 커졌어요. 재우가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은주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려다가 문틈 사이로 본 것인데 재우가 기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는 방식이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 말이죠.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손길이었거든요. 은주는 문을 열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들여다보니 재우는 여전히 기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리를 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안해. 이렇게 늦게 와서 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감정 말이에요. 그때 재우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어요.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우는 깜짝 놀라며 기석의 손을 놓았어요. 아,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혹시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석이가 힘들어해서 재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우가 돌아간 후 은주는 간병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자주 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 오세요. 아침 일찍 오실 때도 있고요. 아침 일찍이요? 네, 부인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 계시는 날이 많아요. 어제도 새벽 6시에 오셔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셨어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재우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적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말이에요. 혹시 기석이가 그분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특별히 이름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확실히 표정이 밝아지세요. 어떤 날은 그분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실 때도 있어요. 간병사의 말에 은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석이 재우에게 그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재우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석이 재우만 기억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기석의 물건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담배갑 하나를 발견했어요. 기석은 젊을 때 담배를 피웠지만 결혼 후에는 끊었거든요. 담배갑을 열어보니 담배 대신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J라는 알파벳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하트도 그려져 있었어요. J, 재우의 J일까요?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은주는 그 전화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최근에 적은 것은 아니고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하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은주는 평소보다 늦게 요양원에 갔습니다. 혹시 재우가 먼저 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재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석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우리 둘이. 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응, 좋았어. 기석이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기석이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한 게 언제였던가요? 그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이에요. 이제 너무 늦었나? 아니야.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의 대화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뭔가 자신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대화 같았거든요. 마치 연인들의 대화처럼 들렸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기석과 재우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병실로 올라가니 재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기석은 편안한 표정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은주가 들어서자 재우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요. 재우가 나가려고 하는데 기석이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마. 기석의 말에 재우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재우가 은주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이 원하는 일이라면 말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세 사람은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용기를 내어 재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재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말을 걸었어요. 재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기석이와 정말 어떤 사이예요? 재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까운 친구였어요. 아주 가까운, 얼마나 가까운데요? 말하기 어려운 관계였어요. 그 시절에는 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재우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어요. 부끄러움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연인 사이였나요? 그 질문에 재우는 크게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직구였거든요. 어떻게 기석이가 재우 씨를 대하는 모습이 특별해 보여서요. 그리고 재우 씨도 기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기석이는 은주 씨와 결혼했잖아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잠깐. 그럼 저와 만나기 전에? 아니요. 기석이가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저희는 헤어졌어요. 기석이가 선택한 거였어요. 재우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기석이 가끔 보였던 복잡한 표정, 결혼 초기에 있었던 어색한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시선들,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기석이가 저를 불렀어요. 재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은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석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재우야, 나 많이 아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연락 주면 안 될까? 은주한테는 비밀로 해줘. 메시지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석이가 직접 연락했어요. 치매에 걸렸지만 가끔 의식이 명료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연락한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거절할 수 없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재우의 고백에 은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심과 동시에 이해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석이 죽음을 앞두고 재우를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은주 씨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심이요? 기석이가 재우 씨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재우는 은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너그러움을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기석이는 왜 저한테 재우 씨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마 미안했을 거예요. 은주 씨와 결혼했지만 저를 완전히 잊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기석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의식이 명료해진 기석은 은주와 재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둘 다 고마워.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기석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석이, 재우가 기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재우야, 사랑해. 기석의 고백에 재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 지 오래였거든요. 나도, 기석아, 평생 사랑했어. 재우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는 자신이 증인이 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기석의 고백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어색해할 것도 없었어요. 은주는 재우와 기석의 사랑을 인정했고 재우는 은주의 너그러움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재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재우 씨, 기석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죠? 은주 씨,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는 잠시 카페테리아에 있을게요. 기석이도 재우 씨와 있을 때 더 편해 보이거든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재우는 은주의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이해심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았어요. 은주가 나간 후 재우는 기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기석은 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석아, 정말 보고 싶었어. 재우가 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재우야, 꿈에서도 만났어. 기석의 말에 재우는 놀랐어요. 치매에 걸려도 꿈에서 자신을 만났다는 거니까요. 우리 왜 헤어졌을까? 바보 같았지.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만났잖아. 기석의 말에 재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마지막이라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 후 은주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기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은주가 재우에게 물었어요. 고마워요. 오래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기석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세세한 것까지. 기석이도 정말 좋아 보여요. 이렇게 밝은 표정 본 지 오래됐어요. 정말로 기석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기석은 몇 숟가락밖에 먹지 못했지만 은주와 재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 같아. 기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특별한 가족. 은주가 대답했어요.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재우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주도 함께 남아 기석을 지켰어요. 기석은 중간중간 깨어나며 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 무렵
기석이 갑자기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은주야, 내가 죽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주가 기석의 말을 막으려 했어요. 아니야, 말해야 해.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기석의 부탁에 은주와 재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석이 그들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관계잖아.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형태가 있나? 서로 아끼면 그게 사랑이야. 나도 너희 둘 다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기석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형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석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어요. 의사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석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있어서인지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석의 상태가 더욱 위급해지던 어느 날 재우는 은주에게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예요? 기석이가 저한테 맡긴 편지예요. 은주 씨한테 전해달라고.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석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어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아픈 상태일 거야. 미안해. 평생 숨긴 비밀이 하나 있어. 재우와 나는 연인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너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야.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 너를 사랑하게 됐거든. 재우에게 미안했지만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재우는 이해해줬어. 내 행복을 위해 물러서줬어. 그래서 더 미안했지. 하지만 평생 재우를 잊을 수 없었어. 너를 사랑하면서도 재우를 그리워했어. 이런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재우가 너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재우는 좋은 사람이야.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부탁이야. 혼자 살지 마. 재우와 함께 행복해져.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 세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길 바래. 사랑해, 은주야. 편지를 읽은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감춰왔던 마음이 이렇게 복잡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과 재우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 편지를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의식이 명료할 때 며칠에 걸쳐서 썼대요. 글씨가 떨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재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재우 씨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네. 기석이가 편지를 줄 때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은주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됐거든요. 은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석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과 재우의 행복이라니 너무나 기석다운 생각이었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성격이었거든요. 재우 씨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이의 부탁에 대해서 저는 기석이의 부탁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은주 씨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하지만 기석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날 밤 기석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은주와 재우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편지 봤어? 기석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네, 봤어요. 미안해. 평생 숨겨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은주가 기석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재우, 은주 부탁해. 혼자 두지 마. 걱정하지 마, 기석아. 은주 씨 잘 지켜볼게. 재우가 약속했습니다. 기석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와 재우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석에 대한 추억,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은주 씨, 저희가 이상한 관계인 것 같지 않나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의 말에 재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석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의식을 잃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어요. 의사는 며칠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은주와 재우는 교대로 밤을 새우며 기석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기석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보냈어요. 마지막 날 새벽 기석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재우야, 네,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기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전해졌어요. 사랑해. 둘 다. 평생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기석아, 나도 사랑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재우가 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사랑해요.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도 기석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기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 사랑은 끝나지 않아. 기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기석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오열했고 재우는 기석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지만 한편으로는 기석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장례 준비는 재우가 함께 도와주었어요. 기석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조문을 왔지만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은 은주와 재우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재우를 기석의 절친한 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빈소에서 은주는 기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편히 가세요. 재우 씨와 저 잘 지낼게요. 여보가 원했던 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우도 기석 앞에서 마지막 약속을 했어요. 기석아, 은주 씨 잘 지켜볼게. 그리고 너의 사랑도 평생 기억할게. 약속할게.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기석을 배웅했습니다. 은주와 재우는 나란히 서서 연구차를 바라봤어요. 기석이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석이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새로운 시작. 재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기석의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혼자 지내는 시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재우는 가끔 안부를 물어왔지만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재우가 은주의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기석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재우 씨는 어떠세요? 저도 기석이 없으니까 많이 허전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석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그동안 각자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은주 씨, 기석이의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석이 남긴 마지막 부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재우 씨, 기석이의 마음은 정말 고맙고, 재우 씨도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쩐지 이런 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기석이와 함께 살았어요. 기석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기석이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석이는 재우 씨와 함께 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재우는 은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이해해요. 저도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요. 재우 씨, 미안해요. 기석이의 마지막 소원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주 씨가 기석이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좋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기석이를 기억하는 소중한 친구로요. 은주는 재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가끔 만나서 기석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네, 그렇게 해요. 기석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날 이후 은주와 재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기석의 기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함께 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의 감정 대신 깊은 우정이 자리 잡았어요. 1년 후 재우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멀리 가시는군요. 네, 새로운 곳에서 기석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싶어요. 가끔 연락하세요. 기석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주 씨. 기석이 덕분에 좋은 친구를 얻었어요. 재우가 떠나던 날, 은주는 기석의 묘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재우 씨 잘 갔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가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평생 당신만요. 3년이 지난 지금 은주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재우에게서 안부 편지가 와요. 재우도 새로운 곳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은주는 매주 기석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석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때로는 함께하는 사랑이, 때로는 혼자 지켜나가는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은주는 기석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